이번에는 numpy 배열 연산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 배열은 벡터와 연산을 지원하기 때문에 배열 연산을 빠르게 수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numpy 배열의 연산 방법과 또 numpy에서 제공하는 여러가지 범용 함수와 직계 함수들을 활용하는 예제를 살펴보고 실습하겠습니다. 진행하는 순서는 배열의 연산과 numpy 범용 함수, numpy 직계 함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배열 연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numpy는 벡터와 연산을 지원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numpy를 이용하면 배열의 각 요소에 대한 연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벡터 연산을 사용하면 반복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배열의 모든 원소에 대한 반복 연산을 쉽게 수행할 수 있습니다. 벡터 연산은 선형대수 공식과 동일한 파이썬 코드를 작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벡터 연산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반복문을 사용해야 되지만 벡터 연산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스칼라와 벡터, 행렬의 곱셈을 계산할 때도 선형대수에서 사용하는 식과 파이썬 코드, numpy 코드가 이제 같은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벡터와 연산이 얼마만큼 계산이 빠른지를 한번 비교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numpy 배열을 이용해서요. 0부터 1000만까지의 이제 숫자를 만들고 그 숫자들을 합할 겁니다. 자, 그래서 합을 계산할 변수 s를 넣고 초기화 시켰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코드는 뭐냐면 이 포문인데요. 여기서 보시면 A에 있는 모든 i를 이제 합해서 S에다 저장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S를 계산합니다. 자, 그랬더니 3.05초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time이라는 게 뭐냐면요. 이것이 IPython이라고 이제 지금 아나콘다 파이썬이 IPython의 기능을 많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매직 명령을 하는 것인데요. 코드가 실행되는 시간을 측정할 때 사용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이 매직 명령은 요 퍼센트 하나 또는 두 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나를 사용할 때는 한 줄짜리 이제 실행하는 거고, 두 개짜리는 이제 코드를 실행할 때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벡터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벡터 연산을 할 때는 그냥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다 합해주죠. 자, 그랬더니 이제 결과를 보면 여기는 8.98mC가 나왔습니다. 결과로 답은 똑같죠. 그런데 밀리초라는 단위는 초의 1000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한 500분의 1 정도, 300분의 1 정도의 속도로 이제 수행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벡터와 연산을 하면 이제 일반적인 이제 이 포르프로 연산하는 것에 비해서 거의 300배 정도 빠르다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그럼 앞에서 설명했던 매직 명령을 하는 것이 뭔지 간단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직 명령을 하는 것은 IPython에서 지원하는 명령어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하나나 두 개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는 한 줄짜리 코드에서 실행되고, 이건 여러 줄짜리 한 쉘 안에서 이제 실행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 가지 명령들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히스트는 히스토리를 말하는데요. 과거에 입력했던 명령어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run 파일 해가지고 run하고 파일명을 넣어주면 이 파일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아나콘다 파이썬을 실행하다가 갑자기 이제 다른 파일을 실행하고 싶을 때 이런 식으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설명했던 이 타임은 코드가 실행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who라는 명령은 이제 사용했던 변수의 목록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리고 CLS는 화면 지우는 거고요. 리셋은 초기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또 파일 앱이라는 것은 이제 특히 이제 공학용 파이썬을 사용할 때 이것들을 이제 주피터 상에서 인터랙티브하게 동작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매직 명령어가 되겠습니다. numpy 배열 연산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 함수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는 먼저 연산자를 이용한 연산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간단한 사칙 연산은 이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과 같은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 수 있고요. 이 연산은 보통 이제 이 사칙 연산은 2항 연산인데요. 두 항 사이에 연산을 하니까 두 개의 배열 사이에 연산을 하는데 두 배열의 각각에 대응되는 요소들 사이에 연산을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A 더하기 B를 하면 A의 첫 번째 원소와 B의 첫 번째 원소를 이제 더하게 되고 또 두 번째 원소를 더하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합니다. 자, 그래서 사칙 연산자를 이용해서 연산을 하는데요. 그래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건 뒤에서 배우겠습니다만 연산함수를 이용해서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add, subtract, multiply, divide와 같은 연산함수를 이용해서 사칙 연산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비교 연산은 이제 비교 연산자를 사용해서 연산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칙 연산자를 이용한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개의 이제 배열 A와 B를 이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배열 사이에 덧셈을 하고 덧셈을 하면 각각의 이제 위치에 있는 원소들끼리 더해주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뺄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각에 해당되는 원소들끼리 이제 빼주면 되겠고요. 곱셈은 이제 서로 역시 각각에 대항되는 원소들끼리 곱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1 곱하기 4, 2 곱하기 5, 뭐 3 곱하기 6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나눗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 연산은 이렇게 이제 연산자를 이용해서 할 수도 있고요. 나중에 하겠습니다만 다시 연산함수, add라는 함수 a, b, a와 b를 더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리고 subtract, 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multiply, 곱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divide, 나누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연산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제 연산 함수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앞에 있는 것은 이제 연산자를 이제 이용한 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numpy 배열의 비교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두 개의 배열을 일단 만들고요. x와 y를 만들었습니다. 0에서 10 사이, 0에서 9까지죠. 삼행사열의 배열을 만들고요. 또 하나 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자, 이제 이렇게 만든 배열이 이제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x가 y보다 큰 값을 이제 고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비교 연산을 하죠. x의 각 원소와 그리고 y의 각 원소들이 이제 어느 게 크냐. 그럴 때 크게면은 true가 되고 작으면 false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각 행렬 요소들의 각각에 대해서 true와 false를 이제 판정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2는 0보다 크죠. 그래서 true가 됐습니다. 자, 여기 있는 두 번째 2는 9보다 작죠. 그래서 false가 됐습니다. 또 6은 3보다 크죠. true가 됐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큰 값들을 이제 전부 true로 하고 작은 값을 false로 표시한 이제 불리한 이제 배열이 됐습니다. 이런 배열을 불리한 배열이라고 하는데요. 그런 배열을 만들어 답이 이제 나오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번에는 x하고 y가 같은 걸 이제 비교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여기서 같은 건 한 번밖에 없죠. true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1입니다. 그래서 1, 이것만 1이고 나머지는 다 false가 되겠습니다. 비교 연산자를 이용하면 배열에 대한 불린 인덱싱을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각각의 배열 요소가 true냐 false냐 이렇게 인덱싱을 할 수 있죠.
이걸 이용하면 또 우리가 다양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용한 예를 한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린 인덱싱을 이제 하는 예인데요. 일단 x가 1부터 24까지 이제 수로 이루어져 있고, 그리고 이 리쉐이프를 했습니다. 그래서 4행 6열짜리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불린 인덱싱을 하는데, 이제 x를 2로 나눴을 때, 그죠? 이 x 배열을 2로 나눴을 때 0이 되는 이제 이 배열을 2번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리고 이제 이 2번을 출력하게 했는데요. 자, 그러면 이 각각의 이제 배열 요소가 2로 나눴을 때 나눠지냐, 짝수냐 이거죠. 그러니까 이런 짝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false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2는 짝수죠. 그래서 true가 됐습니다. 3은 다시 false가 되고 4는 다시 true가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린 인덱싱을 하면은 이제 이 배열에 대해서 어느 것이 홀수고 어느 것이 짝수인지가 다 표시가 됐죠. 자, 그러면 이거는 이제 이렇게 인덱싱한 것을 이제 새로운 이걸 슬라이싱을 한 거죠. 사실 슬라이싱을 해서 2번이라는 새로운 이제 불린 인덱싱을 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true인 것들은 전부 이제 짝수가 되겠죠. 그럼 만약에 이런 배열에서 짝수의 합을 구한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x 2번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서 2번이 true인 것만 합을 구합니다. 2번이 x가 아니고 2번인 것만 이제 true인 것만 이제 뽑아내죠. x에서.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짝수만 이렇게 골라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불린 인덱싱을 이용해서 어떤 주어진 데이터에서 원하는 데이터 조건을 만족하는 것만 이렇게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파이썬이 갖는 굉장히 편리한 점이고 데이터 과학에서 유용하게 쓰이게 되는 그런 이유가 되겠습니다. numpy는 많은 법령 함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법령 함수들은 이제 numpy 배열 연산을 빠르게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함수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열 요소들끼리 연산을 가능하게 합니다. 자, 다낭 법령 함수. 법령 함수의 유니버설 함수라고도 부르는데요. 다낭 유니버설 함수에는 하나의 항에 대한 하나의 다낭 인수에 대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예를 들면 ABS는 이제 절대값, 그리고 스퀘어 루트는 제곱권, 스퀘어는 제곱, 그리고 익스포넨셜 로그, 삼각함수 이런 것들이 이제 전부 다낭 유니버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이제 배열로 해서 지원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항 유니버설 함수는 이항 인수에 대한 연산을 수행합니다.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그리고 누승, 그리고 최대값, 최소값, 나머지 이런 것들을 대해서 이제 배열 요소에 대해서 하나하나 이것이 이제 적용이 된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 범용 함수를 지원하는 이제 실제로 파이썬 모듈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매스 모듈의 경우는 이제 실수에 대한 범용 함수를 지원하고 있고, 그리고 CMath는 복소수까지 이제 확정해서 지원하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근데 numpy 모듈의 경우는 이제 이 실수, 복소수뿐만 아니라 행렬의 원소 간의 범용 함수를 모두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범위가 굉장히 넓어서 매우 유용한 함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열 원소들 간의 연산을 위해 사용할 때 매우 쓸모있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범용 함수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x라는 리스트가 있고 y 리스트가 있습니다. 자, 이때 이제 이 배열 맥시멈을 이용하면 xy가 이제 리스트죠. 그래서 numpy를 이용하면 이것을 이제 최대값을 찾아서 바로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니까 2와 1에서 큰 거, 그것이 2가 되겠죠. 5와 2 중에서 큰 것 5가 되겠습니다. 1과 3에서 큰 것 3이 되죠.
이렇게 두 리스트에서 이제 큰 값을 뽑아서 배열로 만들어주는 함수가 이제 맥시멈이라는 이제 유니버설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러니까 numpy에서 지원하고 있는 맥시멈이라는 함수는 이제 numpy 범용 함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add라는 함수는 이 각각의 이제 리스트에 대해서 이것을 더하게 되겠습니다. add. 그래서 그 합으로 이루어져 있는 또 배열을 만들어 주게 됐습니다. 자, 파워는 이제 제곱이 되겠죠. 누승이 되겠습니다. x의 y제곱. 그래서 이제 2의 1제곱 2가 되겠죠. 그리고 5의 2제곱 25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만들어져 있는 배열을 만들어 줍니다. 다음은 집계 함수를 이용한 연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numpy는 여러가지 요소들에 대한 집계 함수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집계 함수는 이제 엑시스를 기준으로 집계를 합니다. 만약에 엑시스를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면 논으로 간주합니다. 즉 축이 없는 걸로 생각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이 집계 함수로 예를 들어서 합을 구하는 집계 함수 sum이 있습니다. 자, 이 sum을 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mp.sum에 어떤 배열을 넣어줄 수도 있고 또는 어떤 배열에 대한 메서드로 sum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누적 합계 qsum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것도 역시 이제 mp qsum 하고 어떤 배열을 넣을 수도 있고 어떤 배열에 대한 메서드로 qsum을 이용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곱은 이제 프로덕트 모든 요소들의 배열 요소들에 대한 곱입니다. 그것이 이제 프로덕트고요. 역시 이것도 배열.점 프로덕트 이렇게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가지 통계 함수들을 제공하는데요. 어떤 배열의 각각에 대한 민, 평균이나 또는 중간값, 표준편차, 상관계수 이런 것들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집계 함수의 사용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배열을 하나 선정을 하고요. 이 배열은 이번에 어떻게 했냐면 랜덤 난수 배열을 썼습니다. 근데 난수 배열에서 우리가 난수 배열은 이제 문제가 뭐냐면 할 때마다 이제 계속 값이 바뀝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배열 자체가 바뀌어 버리죠. 그래서 그런 문제를 피해 가려면 배열의 seed를 설정하면 됩니다. seed. 그러면 random.seed로 설정하는데 여기서 이 안에 들어가는 값은 뭐 정수값 아무거나 넣어줘도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정해준 이 값으로부터 난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런 난수를 슈도 난수라고 하는데 이 슈도 난수가 이제 만들어지면서 항상 같은 순환이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시점에서 같이 시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게임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슈도 난수를 쓰면은 게임이 패턴이 같아지니까 재미가 없어질 수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이미 난수를 이제 쓰겠지만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이 난수를 가지고 이제 랜딘터 이제 x는 이제 랜딘터라는 그러니까 정수 배열이죠. 난수 배열 0에서 9 사이의 정수 난수 배열이고 3x3 3행 3열짜리 배열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x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열에 대한 요소합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sum을 구했어요. 그리고 여기다 배열을 넣어줬죠. 그랬더니 30이 나왔습니다. 이제 배열에 대한 메서드 sum을 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자, 이번에 엑시스를 넣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엑시스를 넣어주면 0은 이제 열에 대한 합이죠. 그래서 이 각각의 이제 열에 대한 합을 구하면 2, 1, 6을 더하니까 9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2, 3, 1을 더하니까 6이 나왔죠. 6, 9, 0을 더하니까 15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열에 대한 합으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 만약에 엑시스를 이제 1로 바꾼다면 행에 대한 합이 되겠죠.
그래서 2265를 합하니까 10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139를 합하니까 13이 됐고요. 610을 합하니까 7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계 함수를 사용할 때는 엑시스를 이용해서 행에 대한 합을 구할지, 열에 대한 합을 구할지, 아니면 전체 합을 구할지 이것을 원하는 대로 정해서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요소 곱을 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택했던 배열을 그대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np.product 그리고 배열을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이걸 모든 걸 다 곱해준 겁니다. 그랬더니 0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결과는 0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이것도 엑시스를 지정할 수 있는데요. 엑시스 0으로 지정했으니까 열에 대한 곱이 되겠죠. 그래서 216 곱하니까 12가 됐습니다. 그리고 231을 곱하니까 6이 됐습니다. 690을 곱하니까 0이 됐죠. 자, 다음에 누적합에 대한 누적합을 계산해 보도록 하죠. 큐썸입니다. 자, 이 누적합은 엑시스 일단 0으로 지금 했죠. 엑시스 0으로 했으니까 이 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축에 대한 누적합이에요. 처음에는 2만 있죠. 그 다음에 1은 누적한 값을 있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3이 됐어요.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이제 이 세 개를 다 합친 거죠. 그래서 9가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누적합이 계산이 됐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엑시스를 지정하지 않으면 모든 요소에 대한 누적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2가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는 이거와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4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6까지 합해야 되겠죠. 그래서 10이 됐습니다. 이제 그 다음 행으로 넘어갑니다. 거기다 다시 1을 더하니까 11이 됐고 3을 더하니까 14가 됐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끝까지 이제 이렇게 이제 가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배열에 대해서 평균을 구해 보겠습니다. mean이라는 함수를 이용하는데요. 그래서 그냥 np.mean 하고 그 다음 배열 이름 넣어줬죠. 그러면 값이 나옵니다. 3.4가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앙값을 구하고 싶으면 메디안을 계산하면 되고요. 메디안은 여기서 가운데 값이죠. 그래서 여기 가운데 값을 계산하면 아마 2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엑시스를 지정했어요. 엑시스 1. 1이니까 행에 대한 거죠. 행에 대한 것을 보면 여기서 이제 중앙값이 자, 행에 대한 중앙값을 보면 자, 6에서 중앙값은 2가 되겠죠. 139에서 중앙값은 3입니다. 610에서 중앙값은 1이죠. 그래서 231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은 표준 편차를 알아보자. 표준 편차는 std라는 함수가 되겠고요. 그래서 stdx를 계산해 보면 여기서 이제 표준 편차 계산에 따라 계산을 했습니다. 3.03 이렇게 나오겠습니다. 다음은 상관계수 함수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에피션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x라는 이제 배열을 하나 만들었는데 정수 난수로 이제 배열을 만들었습니다. 20개짜리고요. 그 다음에 y는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정수 난수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배열 사이에 이제 상관계수를 이제 구하는 거죠. 자, 그랬더니 이제 이 상관계수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배열의 형태로 이제 나왔죠. 자, 이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상관계수, x와 x의 상관계수니까 이거는 당연히 1이 나오고 이것도 1이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xy와의 상관계수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음의 상관관계가 있네요. 마이너스로. 다음은 배열 연산함수 sum과 product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리스트가 있고요. 1, 2, 3, 4. 그리고 이 리스트를 배열로 바꿔서 A라고 했습니다. 자, A를 이제 출력을 하면 2행 2열의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sum A를 하면 이 모든 배열의 요소의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이 나왔습니다. product A를 하면 모든 배열 요소들의 곱이 되겠습니다. 1 곱하기 2 곱하기 3 곱하기 4를 하니까 24가 나왔습니다. 자, 이때 sum을 할 때 옵션을 넣어줄 수 있습니다. 액시스 0으로 해주면 이것은 이제 열에 대한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 3, 2, 4 이렇게 해서 4와 6이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옵션을 바꿔서 1로 했습니다. 액시스 1. 그럼 이것은 행에 대한 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과 2 그리고 3과 4를 이제 합해서 3, 7이 나왔습니다. 자, numpy에 있는 이제 이 sum 말고도 공용 함수로 sum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sum을 쓰게 되면 이 배열 A에 대한 공용 함수를 적용하면 이제 액시스 0일 때와 똑같은 결과가 나옵니다. 자, A는 이제 리스트를 배열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이 리스트에 대한 sum을 하게 되면 리스트는 이제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 오퍼레이터, 덧셈에 대한 오퍼레이터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sum이 실행이 되지는 않고 오류가 나겠습니다. 다음은 배열 연산에서 역수나 전치 배열 덧곱을 구하는 예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리스트는 1, 2, 3, 4고요. 이것을 배열 A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A라는 배열에 이제 역수를 채택해보면 이 각각의 배열 요소들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1분의 1, 2분의 1, 그렇죠? 3분의 1, 4분의 1로 이루어지는 배열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치를 할 때 배열을 이제 행과 예를 바꾸는 거죠. 그걸 트랜스포즈라고 하는데 영어로. 자, 그럴 때 이제 이때 배열 A의 전치는 t라는 속성을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t를 하면 바로 a를 전치시킨 속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1, 2, 3, 4였던 이 배열이 이제 행과 열이 바뀌니까 이제 2와 3이 바뀌겠죠. 그래서 1, 3, 2, 4가 됐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도트곱은 이제 행렬의 이제 배열의 이제 어떤 곱이 되겠는데 이때 한쪽을 이제 트랜스포즈 시켜줘야 됩니다. 전치를 시켜야 되죠. 그래서 도트곱 a.t 콤마 a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산이 되겠습니다.